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가 공개된 이후에 AI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AP의 성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 갤럭시 S25 시리즈 자체를 들여다보면 새로 생긴 기능들도 제법 있고 기존에 있었지만 달라진 기능들도 여럿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도 있고 처음에 보면 흥미롭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기능들도 있는데, 새로운 기능들과 표준하게 바뀐 기능들이 쓸만한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능이지만 의외로 잘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유용한 기능도 몇 가지 포함했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를 통해서 살펴볼 기능들은 사진과 영상에 관련된 것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카메라가 물리적으로는 초광 렌즈 업그레이드 이외에는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내용은 가상 조리개입니다. 우리가 렌즈 밝기라고 부르는 F값을 사진 촬영 시에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진 촬영 시에 피사체와 배경 사이의 심도 표현, 아웃포커싱이라고 부르는 효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F값이 낮으면 초점을 잡은 피사체 앞뒤의 배경이 많이 흐릿해지고, F값이 높으면 피사체와 배경의 심도 차이가 사라져서 비교적 흐릿함이 사라집니다. 이 기능을 보면 기존에 있던 인물 사진 모드가 떠오릅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배경의 흐림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인물 사진과 일맥상통합니다. 엑스퍼트 로우 앱을 통해 구현한 가상 조리개가 인물 사진과 다른 점은 F1.4부터 F16까지 22단계로 조절 범위가 더 넓고 촘촘해서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인물 사진은 0에서 7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촬영한 사진, 결과물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물 사진이 촬영한 피사체와 배경을 선을 자르듯이 딱 구분을 해서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반면, 엑스퍼트 로우의 가상 조리개는 카메라에서 조리개를 조절해 촬영하는 것처럼 초점을 잡은 피사체와 배경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왼쪽에 인물 사진을 촬영한 결과에서 어깨선을 보면 비교적 명확하게 배경과 구분이 되는데, 오른쪽에 가상조리개 F1.4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사체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흐려지는 것이 경계선 없이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둥근 통조림을 찍은 사진을 하나 더 보면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멀어짐에도 왼쪽 인물 사진으로 찍은 사진은 좌우 경계선이 있는 모습인데, 오른쪽 가상조리개 F1.4로 촬영한 사진은 통조림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흐릿한 정도가 심해지게 처리되었고, 경계선이 배경과 딱 끊어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귀찮은 게 싫어서 이렇게까지 찍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과 피사체가 배경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인물사진 모드를 사용하면 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배경과 피사체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사진을 좋아한다면 엑스퍼트 로우 앱을 사용하면 됩니다. 가상조리개가 제법 쓸만합니다. 엑스퍼트 로우 앱이 전문가급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처럼 경험을 준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상조리개는 새로 생긴 좋은 옵션입니다.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는 촬영 옵션이 늘어나는 것은 언제나 반가운 일이죠. 두 번째는 오디오 지우개로 촬영한 영상에서 소리를 음성, 음악, 자연 바람, 군중, 소음 6가지로 분리해서 특정 소리만 남기거나 지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다음 아래 생성형 AI 메뉴를 누르면 소리를 분석해서 영상 내 포함된 소리를 구분합니다. 구분된 소리는 각각 완전히 끄는 마이너스 100부터 최대로 중폭하는 플러스 100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오토 메뉴는 사람의 목소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세팅이 됩니다.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의 목소리를 살리는 방향과 사람의 목소리를 없애고 촬영 장소의 소리를 극대화하는 방향 두 가지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갤럭시 S25 울트라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오디오 지우개 적용 전과 적용 후의 소리를 비교하면서 들어보면 제법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서 쓸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소리를 얻고 또는 필요 없는 소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오디오 지우개는 다수보다는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까지 하는 소수가 사용할 만한 기능인데, 오디오를 편집하는 기능이 주로 유료로 제공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노래에서 가수의 목소리를 뺀 MR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을 들어볼 텐데 원래 가수의 목소리가 나오는 버전과 가수의 목소리가 사라진 버전을 차례대로 들어보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할 기능은 많이 바뀐 인물사진 스튜디오입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와 함께 나온 이후에 프로필 사진을 만들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기능인데 S25 시리즈에서 사진을 만드는 컨셉이 확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조금 과하면서 튀는 스타일이라면 바뀐 컨셉은 차분하면서도 소스 사진이 가지고 있는 외모의 특징적인 부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면 S24 울트라보다 S25 울트라로 만든 결과물이 실제 모습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소스로 사용한 제 사진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S24 울트라와 S25 울트라의 이물사진 스튜디오로 만든 사진을 쭉 보고 있는데 제작 컨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용자마다 취향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용자의 특징을 조금 더 잘 반영하니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기존에는 한번 생성하면 4장이 나오고 원하면 추가 생성을 했는데 S25 시리즈에서는 한 장만 나오고 원하면 한 장씩 계속 추가 생성해야 합니다. 사용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기능인데 이미 제법 많이 알려진 베스트 얼굴입니다. 사진 촬영 시에 짧은 영상을 백데이터로 남기는 모션 포토를 활성화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촬영 후에 눈을 감는 등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편집 메뉴에 들어가서 오른쪽 안에 추가 메뉴를 누르면 사진 오른쪽 하단에 베스트 얼굴 메뉴가 나옵니다. 베스트 얼굴을 눌러보면 변경 가능한 얼굴 표정이 4개가 나오고 더보기를 눌러서 더 많은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슴츠레한 눈을 잘 뜬 눈으로 바꿔주니까 한결 괜찮아졌습니다. 모션 포토를 사용하게 되면 사진의 용량이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3배가량 늘어나긴 하지만 표정에 대한 아쉬움으로 사진을 반복해서 촬영한 경험이 있거나 나중에 사진을 다시 꺼내봤을 때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모션 포토를 활성화하고 베스트 얼굴 기능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S25 울트라에만 한정된 이야기로 초광각 촬영과 접사를 의미하는 근접 초점 향상 기능입니다. 기본과 플러스에도 있는 기능이긴 한데 전작과 대비해 달라진 것이 없고 울트라만 향상되었습니다. 초광각과 초광각 렌즈를 이용한 접사 촬영은 사진의 품질이 언제나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25 울트라의 초광각 렌즈는 5000만 화소를 지원하는 아이소셀 JN3 이미지 센서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f1.9 렌즈 밝기, 2.4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 크기까지 모든 면에서 S24 울트라 대비 향상되었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를 사용한다면 기존에는 초광각 렌즈를 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S24 울트라로 촬영한 초광각 사진과 함께 보면 언뜻 보면 비슷한 듯 하다가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차이를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선명도에서도 품질 차이가 나고 지저분한 노이즈를 억제하는 노이즈 처리 능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 사진들을 계속해서 보면 미세하게 나노 분석을 하지 않아도 차이를 바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광각 촬영 시 근접 촬영을 할 때 활성화되는 근접 초점 향상을 S24 울트라에서는 꺼두고 썼었는데 S25 울트라에서는 켜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접 초점 향상을 활성화하면 초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접사 촬영을 하게 되는데 초광각 렌즈가 좋아진 만큼 접사 촬영 결과물 역시 좋아졌습니다. 초광각 촬영을 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근접 초점 향상 활성화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전작 대비 더 선명하고 더 적은 노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온 지 시간이 제법 지난 기능인 통화 마이크 모드 변경입니다. 통화하는 환경이 제법 시끄러운 편이고 한 번쯤 통화 상대방에게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다면 사용해야 할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통화 중에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 통화 중에 빠른 설정창을 내려보면 상단의 마이크 모드가 표준입니다. 터치해서 들어가면 목소리 강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설정을 한 번만 변경하면 쭉 계속 적용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적용을 하면 은근히 많이 차이가 나고 만족도가 높은 기능이니까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자주 하는 분들은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폼나는 엣지 라이팅 알림입니다. 설정, 알림 팝업 스타일에 들어가면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엣지 라이팅 스타일에서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고 프리즘을 제외하고 모든 종류에서 키워드별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무음 모드를 사용하면서 시각적으로 알림 확인이 필요한 분들, 폼나게 알림 확인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어울리는 기능입니다. 키워드별 색상까지 잘 활용하면 은행이나 카드 등 주요 알림을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 수 있으니까 꽤나 유용합니다. 엣지 라이팅은 투명도, 너비, 알림 길이 등을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커스텀이 가능하고 기본 종류 색상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더 화려하고 개성 있는 알림을 원한다면 굿나geb의 엣지 라이팅 플러스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 아이콘이 화면에 날아다니는 등 스마트폰을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로 사용하면 좋은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기능도 있고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개선된 것도 있는데 누구나 만족할 만한 기능들이면은 분명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사는 스마트폰인 만큼 기본 기능 위주로만 사용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